금융위기 이후 한국 시장으로 유입된 글로벌 투자 자금이 250조 원을 넘었습니다.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막대한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들어 미약하게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던 민간 소비가 지난 5월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 사용액과 유료 판매액 등 소매 판매 지표들이 전달보다 부진했습니다. 메르스 확산 여파로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관광객 감소 우려에 화장품, 여행 등 관련주의 시가총액이 5조 원 넘게 사라졌습니다. 6월 주택시장 체감경기지수가 전국적으로 하락했지만 기대감만은 여전히 유지됐습니다. 6월 주택경기실사지수는 125.7로 전달보다 하락했지만 상승 국면을 나누는 기준인 115포인트는 웃돌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시장으로 글로벌 투자 자금이 250조 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막대한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가는 충격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 주식 채권 시장으로 외국 돈 250조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블룸버그와 교보증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순유입 총액은 2,25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신흥국 18곳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이는 집계 대상 18개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카타르에 이어 3위로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많은 것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넘치는 유동성이 신흥시장으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꾸로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외환 보유고 등에 따라 충격이 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경상 수지 흑자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탄탄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 해도 미국발 긴축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신흥국의 불안에 따라 나타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 시장에 250조 원의 자금이 들어와 주식과 채권을 사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자금 유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4월 들어 미약하게나마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던 민간 소비가 지난달 들어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신금융협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사용액과 유료 판매액 등 소매 판매 지표들이 전달보다 악화됐습니다. 5월 카드 사용 증가율은 7.1%로 4월 증가율인 15.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카드 사용액의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유가 덕에 올 들어 증가세를 이어가던 자동차용 유류 판매량도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달 판매량은 2.2% 감소했습니다. 대표적인 내구재인 국산 승용차의 내수 판매량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월 5.5%, 4월 2.8%의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5월에는 0.2%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5월 백화점 매출액은 3.6%, 할인점 매출액은 0.3% 증가해 4월 판매 증감률보다 개선됐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와 환자에게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든 입원 환자 격리자에게 긴급 생계 자금,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관련 진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의병원에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손님이 끊겨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4천억 원 이상의 자금 지원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메르스 확진 환자는 의심 환자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총 10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도 2명 늘어 모두 9명이 됐습니다. 13명의 추가 감염자 가운데 10명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노출됐다 감염된 것입니다. 또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한림대 동탄병원에서 각각 1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여파로 화장품과 여행 관련주의 시가총액이 5조 원 이상 증발해버렸습니다. 보도에 한지희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3주 동안 화장품 관련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세를 탔던 탓에 감소폭도 피해 종목 중 가장 컸습니다. 아모레지 시가총액이 2조 3천여억 원,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이 1조 6천여억 원 줄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LG생활건강이 1조 4천여억 원 감소했습니다. 전체 화장품 주가의 시가총액은 4조 8천억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메르스 우려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한 일정 취소가 잇따르면서 여행 관련주도 하락했습니다. 하나투어의 시가총액은 1,300억 원가량 줄었고 모두 투어는 504억 원 감소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각각 947억 원, 351억 원 줄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주들도 메르스 영향을 받았습니다. 롯데쇼핑 시가총액은 1조 원, 신세계는 2,900여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 시가총액도 2천억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확산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었지만 조기 극복이 되면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긴 안목에서 본다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길어도 1분기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선반영된다는 측면에서 주가 하락 시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여부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날아온 낙타 바이러스가 기세 좋게 상승하던 화장품 관련주의 시가총액을 5조 원 가까이 날려버렸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단기간 내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액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달 1일에서 8일 하루 평균 공매도 금액은 3,5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2,925억 원보다 639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해 시세 차익을 올리는 투자 기법입니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상장사는 삼성중공업으로 연간 누적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액의 비중이 16.34%에 달했습니다. 또 하이트진로와 한화생명, 대원강업, 대우건설, 호텔신라 등도 공매도 비중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공매도액은 지난 4월 내추럴엔도텍 사태로 출렁일 당시 하루 평균 776억 원까지 급증했다가 5월 661억 원, 이달 579억 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 GM 사장은 최근 제임스 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을 최고 운영 책임자로 선임했습니다. 한편 같은 외국계 완성차 업체인 르노 삼성의 프랑스와 프로보 사장은 지난 2013년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이었던 박동훈 부사장을 영입했는데요. 두 회사 모두 한국인을 2인자로 내세우게 된 셈이지만 그 역할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전합니다. 함께 회사를 이끌 2인자로 모두 한국인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 GM과 르노 삼성의 외국인 CEO들이 상반된 용인술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최근 제임스 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을 새로운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로 선임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프로보 르노 삼성 사장은 지난 2013년 9월 박동훈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을 부사장 겸 영업본부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들 한국인 경영 파트너의 공통점은 외국인 CEO를 보필해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국GM의 김 사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이기는 습관을 강조하는 등 승부사 기질이 강해 최근 수렁에 빠진 한국GM의 실적을 반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년 전 르노 삼성에 합류한 박 부사장 역시 당시 내수시장 꼴찌라는 침울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구원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한국인 넘버2를 활용하는 전략은 서로 다릅니다. 호샤 한국GM 사장은 김 사장에게 내부 살림을 맡기고 대외 보폭 넓히기에 나섰습니다. 한국GM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장은 회사 내에서 생산과 생산기술, 품질과 노사관계, 구매를 포함한 사업 운영 분야를 이끌며 회사 안을 챙길 예정입니다. 이 같은 김 사장의 내조로 내부 관리의 부담을 덜게 된 만큼 호샤 사장의 회사 밖 활동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샤 사장은 지난 4월 서울 모터쇼에서 많은 관람객들 앞에서 박지성과 축구 퍼포먼스를 하는 등 쇼맨십이 강한 CEO로 유명합니다. 반면 르노 삼성의 프로보 사장은 바깥일을 박 부사장에게 맡기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프로보 사장은 언론 대응 등 외부 활동의 부담을 덜고 회사 경영과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르노 삼성의 신차 발표에는 박 부사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에 정통한 박 부사장은 때마다 업계 이슈를 만들어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올 초 출시된 SM5 부분 변경 모델은 내년 후속 모델 출시를 앞둬 관심도가 떨어지는 편이었지만 박 부사장은 도넛형 탱크를 탑재한 LPG 모델을 앞세워 단번에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르노 삼성은 내년 한국GM을 제치고 내수시장 3위를 탈환하겠다며 공개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새로 부임하는 제임스 김 한국GM 사장과 박동훈 르노 삼성 부사장의 내외조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요즘 날씨처럼 공모주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정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공모주 시장의 인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먼저 이 공모주가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공모란 상장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공개를 통해 배당받는 공모주는 그렇게 큰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업 공개를 시점으로 주당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투자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물론 반대로 공모가보다 훨씬 밑도는 주가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공개가 시작이 되면서 이 대여급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투자자들의 눈길이 이제 공모주 시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또 증권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중에는 대여급 기업도 포함돼 있어서 공모주 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달에만 12개 기업이 공모주 청약에 나설 예정인데요.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포함하면 21개나 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상장한 기업이 5곳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공개 시즌이 열리는 셈입니다. 공모 규모만 해도 6월에서 7월 동안 1조 2천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 공모 금액은 최대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증권시장에 입성하는 공모주 중에서는 이번 달 단연 눈에 띄는 게 미래에셋생명인데요. 이 밖에 또 눈에 띄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달 공모주 청약을 앞둔 기업으로는요, 미래에셋생명과 SK D&D 그리고 경보제약 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 상장을 앞둔 미래에셋생명은요, 29일과 30일 이틀간 청약을 통해 4,539만 주를 공모하는데요. 공모 규모가 최대 4,5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SK D&D는 SK그룹 계열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요. 오늘과 내일 공모주 청약을 거쳐서 19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 1위의 원료 의약품 전문 업체인 경보제약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광고 대행사인 이노션, 그리고 화장품 회사죠 토니모리 등 12개 회사의 공모주 청약이 이번 달에 몰려 있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롯데정보통신, LIG 넥스원, 용평리조트, 코오롱 워터앤에너지, 그리고 제주항공 등 많은 기업들이 상장할 예정이어서 공모주 시장의 열기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네, 내일 또 금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1%대 초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공모주 소식에 쏠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공모주 배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공모주를 배당받기 위해서는요. 우선 상장을 주관하는 회사나 그 주관 증권사를 방문하셔서 계좌를 만들고 청약하고자 하는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입금을 한 후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만약 회사가 모집하는 수량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청약 수량과 경쟁률에 비례해서 주식 수량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배정받은 수량만큼만 주식이 입고되고 차액은 돌려받게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업의 공모주는 높은 경쟁률 탓에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네, 이 공모주 투자가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또 어떤 점을 유의해 보면 좋을까요? 네, 공모주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무엇보다 공모를 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또 높은 경쟁률 탓에 배정받을 수 있는 공모주 물량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직접 청약보다 공모주 펀드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공모주 펀드는 상대적으로 채권 비중이 높고 주식 비중이 낮다 보니까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 주택시장 체감 경기지수가 전국적으로 하락했지만 기대감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주택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주택시장 전반의 동향을 나타내는 주택사업환경지수 전국 전망치가 125.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17.3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택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수 85 미만은 주택 경기가 하강 국면, 8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 200 미만은 상승 국면을 나타냅니다. 6월 주택 사업 환경 지수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전달보다 20.8포인트, 수도권은 13.8포인트, 지방은 4.7포인트 떨어져 서울과 수도권 시장이 지방보다 더 민감하게 나타났습니다. 분양 계획 지수는 전달보다 8포인트 떨어진 136, 분양 실적 지수는 5.2포인트 떨어진 138.4로 전달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분양 지수는 58로 전달보다 6.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2%대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만기 10년 이상 분할 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를 보면 4월 SC은행의 금리는 3월보다 0.13%포인트 떨어진 2.90%로 가장 낮았습니다. 외환은행 역시 0.09%포인트 떨어진 2.95%였고 하나은행도 0.1%포인트 하락한 2.96%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2%대로 내려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 2위의 우리은행도 3월보다 0.14%포인트 떨어진 2.99%를 기록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과 3위인 신한은행은 각각 3.1%와 3.0%로 2%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오늘 독일 뮌헨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태양에너지 전시회 인터솔라 2015에서 태양광 모듈 신제품 네온2를 공개했습니다. 네온2는 모듈 효율을 19%로 향상시켜 18.3%였던 기존 제품의 출력을 320W로 끌어올렸습니다. 태양광 모듈은 효율이 높을수록 같은 면적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늘어납니다. LG전자는 전기가 흐르는 통로를 기존 3개에서 12개로 늘려 모듈의 출력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날씨 변화에도 발전 성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2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태양광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내구성도 강화했습니다.
기아차가 7월부터 멕시코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기아차는 다음 달 1일 멕시코시티를 포함한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등 주요 10개 도시에 21개의 판매점을 엽니다. 멕시코 자동차 시장은 2013년 106만 대, 2014년 114만 대 수준으로 해마다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20%에 달하는 고관세 때문에 그동안 기아차의 미개척 시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아차는 우선 K3와 스포티지, 소렌토 등을 멕시코 시장에 선보이고 11월부터는 신형 K5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아차는 현지 생산 공장 건설에 따른 무관세 수입 쿼터의 혜택을 통해 국내에서 K3를 수출하고 스포티지와 소렌토는 각각 기아차 유럽, 미국 공장 생산분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계열사인 대우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매각 문제로 논란을 빚은 책임을 물어 조청명 가치경영실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대 화면인 55인치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또 거울처럼 비치는 55인치 미러 OLED 디스플레이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뉴스테이 민간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우건설, 대림산업컨소시엄, 금성백조주택 3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임금 인상분을 협력업체들과 나누기 위해 처음 도입한 임금 공유제를 특별 도급비 지급 형태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씨입니다. 오늘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가뭄 때문에 비 소식 기다리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비의 양이 적어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 아침에는 호남과 경남까지 확대되겠고 늦은 오후가 되면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제주와 전남은 내일 아침, 호남과 경남은 낮에 그칩니다. 경북은 내일 자정을 전후에 그치겠지만 중북부 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중부와 남해안, 제주도 5에서 15, 남해안을 제외한 남부지방은 5mm 내외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에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서울 34.9도로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28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대구도 35도로 폭염의 기준인 33도를 웃도는 무척 더운 날씨였는데요. 내일은 26도로 10도 가까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에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으로만 구름 많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지만 중부지방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라저 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낮나절부터 비가 시작되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8도, 인천 26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청주 역시 2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도 저녁 낮에부터 비가 오겠고 경북 동해안은 자정 전후에 그치지만 강원 동해안은 계속 이어집니다. 한낮에 울진 20도 예상됩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아침 나절에는 호남과 경남, 낮나절에는 경북에서 비가 오겠고 호남과 경남은 낮나절에 경북은 자정 전후에 그칩니다. 전해상도 흐리고
내리고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상과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 중북부 지방에 내리는 비마저 그치고 나면 토요일에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늘어 그 밖에 날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메르스 확산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고온 다습한 기후에 약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모처럼 내리는 단비가 잔뜩 메마른 대기도 촉촉히 적시고 더불어 국민들의 메르스 걱정도 함께 씻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